동시행의 항변권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다라고 하는데요.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이 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기본적으로 쌍무계약에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매매계약이라고 다시 예를 들어드리면요. 갑하고 을이 2억 원에 매매하기로 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고 이날 이행하기로 약속을 했다. 계약의 내용으로 이렇게 정해진 거죠. 그러면 매도인 갑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으로서 2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고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이 말의 의미는 갑이 이행 제공하지 않고 혹시 자신의 의무, 즉 소유권 이전 등기소를 교부 없이 이행 청구하면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금 이행 제공하지 않아도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혹시 상대방이 이행 제공을 하고 청구하면 상대방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없기 때문에 이행 제공해야 되고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발생을 해서 이 지연이자 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행 제공이 계속돼야 되는데 중간에 이행 제공이 중단됐으면 소멸했던 동시행의 항변권 다시 생겨나요. 그래서 더 이상 이행 제공하지 않아도 채무 불이행, 즉 지체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가이공가이, 공가이공, 가이공가이 이것만 잘 이해하면 동시행의 항변권은 다 끝난 건데 이행 제공 없이 청구하면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어서 이행 제공하지 않아도 채무 불이행 책임지지 않는다.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다가 이행 제공을 하게 되면 동시행의 항변권이 없기 때문에 이행 제공 의무가 발생해서 이행 지체에 빠진다. 지연이자 줘야 된다. 이행 제공이 계속돼야 되는데 중단이 됐다. 그러면 소멸했던 동시이행의 항변권 다시 생기고 그 다음에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 이행 제공할 의무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죠. 이행 제공이 중단됐으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다시 생겨서 이행 제공하지 않아도 더 이상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이런 겁니다. 그렇게 이행 제공 없이 청구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느냐? 471페이지에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이 해제가 됐대요. 계약을 했고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럼 서로 주고받은 거 계약이 돼서 계약이 이행이 됐답니다. 그럼 저 상황에서 갑하고 을이 2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이행을 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이거 줬다는 얘기죠. 을은 갑에게 뭐 해줬다는 얘기죠. 2억을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계약이 해제가 됐대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이거 돌려줘야 되고요. 갑은 을에게 이거 돌려줘야 되겠죠. 이게 서로 간에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도 마찬가지예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자가 1억 원짜리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자를 보수해줘야 1억 원을 주죠. 그러니까 2억 원 중에 1억 원만 주고 나머지 1억 원은 하자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보수해 줄 때까지 못 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도급이네. 그건 필요 없고요. 그의 학설과 판례가 돼서 그 6번에 보시면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상호 간에 반환 의무다 라고 하는 거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 다음에 동시행 관계가 아닌 걸 좀 집중해서 보십니다. 동시행 관계가 아닌 거 거기 이제 판례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거기 474페이지 보시면요. 항변권의 행사와 그 시기가 나오는데 동시행 관계가 아닌 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 동시행 관계만 지금 설명을 해놨는데 동시행 관계가 아닌 거 4가지 정도 우리 책에는 없어요. 책에는 보니까 동시행 관계가 아닌 거를 특별히 언급은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 보면 475페이지에 그 2번 문제 있죠. 2번 문제 동시행 관계가 아닌 거라고 해서 시험은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동시행 관계가 아닌 거 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것.
자, 갑하고 을 사이에 을이 갑에게 2억 원을 빌려줬고 갑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이 담보권이잖아요. 이 담보권 지금 등기돼 있을 텐데 저당권뿐만 아니라 등기가 가능한 모든 담보권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주된 권리고 이게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피담보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이건 무조건 소멸하는 겁니다.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보권 등기가 돼 있을 때 피담보 채권 변제와, 이거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피담보 채권의 변제와 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 등기요. 담보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면 담보권 설정 등기는 말소 등기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조건 소멸해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혹시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됐을 때,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됐을 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됐다는 얘기는,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리면요. 여기다가 2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동산을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니까 을이 경매를 실행해 버린 거예요. 저당권 실행, 경매를 했습니다. 경매를 해서 경락인 병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병은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경락인이에요. 그래서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으면 얘 이름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경매 절차가 나중에 무효로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효가 돼버렸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니? 그러면 병은 소유권 반환해 주고 그다음에 경락 대금 반환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경락 대금은 누가 가지고 있죠? 돈은 을이 가지고 있고 소유권은 갑에게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경락인은 소유권은 누구에게 돌려주고 갑에게 돌려주고 그다음에 배당 받은 금액은 여기다가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사자도 다르고 또 청구 방법도 이행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된 경우에 경락인의 소유권 반환과 이때 경락인의 소유권 반환과 소유권 등기 말소와 자 저당권자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이에요. 채권자의 말이 좀 어렵네요. 그렇죠?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이거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건 이제 한 4개 정도가 나오는데 요거 2개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또 혹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세 번째인데요. 주택임대차는요.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이 서로 동시 이행 관계예요.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합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아서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가 신청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신청을 법원에 하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 신청에 의해서 임차권이 등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임대차 관계가 끝나서 갑이고 을인데 을은 목적물 반환 제공했는데 갑이 보증금을 지금 안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야 되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거든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잖아요.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나면 이 사람은 지금 다른 곳으로 이사가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경매가 실행이 됐을 때 우선 변제권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것 자체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됐다. 이 문맥의 의미는 임대인 이 녀석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바람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얘는 동시이행 관계는 맞아요. 이게 동시이행 관계인 건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에요.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에요. 이거는 보증금 반환받고 목적물 돌려주고 이 임차권 등기에 소요됐던 모든 경비 다 돌려받고 최후에 해주면 되는 겁니다. 최후에 필요한 비용 다 받고 최후에 해줍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이때도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이라고 했는데, 이때 보증금 반환과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죠. 말소 의무. 이것도 동시행 관계 아니다라고 하는 거. 지금 동시행 관계 아닌 거 지금 하나, 둘, 세 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가 나오는 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하는 거야.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근데 토지거래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이때 쌍방 당사자는 원래가 토지거래 허가 신청 먼저 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토지거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요. 계약 체결 전 단계예요. 이 협력 의무와 매매 대금 지급 의무죠.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란 얘기죠. 토지거래 허가 절차,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게 선이행 의무란 얘기예요. 그래서 동시행 관계가 아닌 거 요거 특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 두 개입니다. 이거 두 개고요. 요거 두 개도 수시로 좀 나오는 부분이고 시험에 나오면은 거의 이쪽이 답인 거예요. 이쪽이 답인데요. 그럼 문제는요. 우리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471페이지에 계약 해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와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을 때 그 상호 간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고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했을 때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자의 목적물 반환 및 그 말소 등기 서류 교부도 동시이행입니다. 여기 지금 빠진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그래 동시이행 관계다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정도는 진짜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아닌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아닌 게. 요거 도급 계약 같은 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효력을 한번 볼게요. 그럼 동시행의 항변권은 언제 행사하느냐라고 하는데 동시행의 항변권은 언제 행사한다 그랬죠? 쌍방의 채무가 서로 이행기에 도래했고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 이행 제공 없이 이행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동시행의 항변권은 이를 주장했을 때 그러니까 행사 시기가 아니라 그러면 동시행의 항변권의 존재의 효과와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의 효과다 이렇게 한번 나눠서 보는데 동시행의 항변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 가지고도 동시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면 쌍방은 서로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이게 동시행의 항변권 존재의 효과예요. 그래서 동시행의 항변권 존재의 효과는 이행 지체의 저지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다 가 항변권 행사 시기와 시기 본질적 효력 이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요거는 다 적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이쪽 부분에다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한다라고 할 때 그 동시이행의 항변권 존재의 효과는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 가지고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행 지체 저지효가 있다. 이행 지체 저지효가 있고요.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의 효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의 효과는 혹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 판사가 야, 너 왜 돈 안 주는 거야?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매도인은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도 교부하지 않고 이행 청구를 하니까
매도인이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제공도 없이 이행 청구하니까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해서 매도인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소송을 제기하니까 판사가 물어보겠죠. 너 갑한테 2억 원 줄 거 있다면서 왜 안 주는 거요? 라고 했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돈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판사가 빨리 주시오 라고 할 텐데, 혹시 판사가 왜 2억 원 줄 거 있다며 안 주는 거요? 라고 했더니 아니 그거는 매매대금이고요. 지도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주니까 나도 안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줬는데 제가 먼저 줘야 됩니까? 네 판사님. 그리고 눈을 치켜뜨고 항변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소송 과정에서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는 자가 스스로 동시행의 항변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서 원용을 했을 때만 판단하는 거죠.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하게 되면 상환 급부 판결, 상환 이행 판결을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은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인이 2억 원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판사가 물어봤더니 매수인이 그 2억 원이 줄 거 있는 건 맞는데 매매계약상의 채무이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주면 2억 원 못 주겠습니다 라고 항변을 했을 때, 항변하지 않았는데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항변했을 때 그럼 판사가 뭐라고 하느냐? 그래, 그러면 매도인 너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고 매수인 너는 매매대금 줘라. 그러니까 매도인이 원했던 대로 이행해라 라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이긴 게 아니라 원고 일부 승소한 거예요. 원고가 일부 승소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환 이행 판결 요 두 가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동시행의 항변권 존재 효과와 행사의 효과는 상환 이행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동시행 관계인 것 아닌 것. 자, 선이행 의무 있는 자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원래는 없는데 예외적으로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있었죠. 불안의 항변 하나 하고 선이행 의무 이행 지체 중에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했을 때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과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것. 우리 앞에 있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 요거는 계약 해제,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됐을 때 상호간의 반환 의무, 계약 해제 시에 상호간의 원상회복 의무, 동시이행 관계가 있고,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자의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자의 목적물 반환 및 말소 등기 서류와 전세권자의 보증금 반환도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임대차가 끝나면 이게 응용이 돼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도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응용이 되는 거고, 아닌 거 피담보 채권 변제와 담보권 설정 등기, 여기서 담보권 설정 등기는 저당권 아니면 근저당권이 주로 나오겠죠. 물론 양도담보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담보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이게 주로 답으로 거의 나옵니다. 요거 둘 중에 하나가요. 그래서 이건 이제 문제로 마무리하면 되는 건데요. 문제 475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맨 위에 소송상 효력, 피고의 동시행 항변권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상환 급부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또는 상환 이행 판결 다 같은 얘기예요.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또 빠졌죠. 동시행의 항변권 존재의 효과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 가지고 이행 지체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것도 어디 한 군데다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29페이지, 29회 문제네요. 29페이지가 아니라 29회 문제인데 이 문제는 굉장히 이런 유형으로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동시행의 항변권도 거의 매해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패턴은 이런 겁니다. 동시 이행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동시행이고 아닌 거 찾으면 거의 이거 4개 중에 하나예요. 요거 4개 중에 하나가 아닌 거 답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상호 간의 지분 반환 의무,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말소 등기 서류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됐다. 이거 나왔네요. 이거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됐다. 무효가 된 경우에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말소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그래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과 소유권 말소 의무는 서로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더 많이 나오고 이게 좀
요거보다 그 다음 순으로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 네 개는요. 우리 책에 지금 빠져 있지만 요 네 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요것도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이다라고 하는 거 요거 두 개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474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474페이지에 본질적 효력이다라고 하는데 이걸 왜 본질적 효력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용만 가지고 볼게요.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으므로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는 금전 채무는 상대방 반대급부가 있을 때까지 이자가 생기지 않는다. 자, 그 말보다는 이거예요. 동시행의 항변권 존재한다는 이유만 가지고도 이행지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행지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연이자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자가 생기지 않는다가 아니라 지연이자. 그 다음에 또한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건 자동채권, 수동채권. 자동채권은 내가 받을 돈이에요. 수동채권은 내가 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내가 누구에게 받을 돈은 자동채권이라고 부르고 상대방이 나에게 행사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갚아야 되는 상대방의 채권이기 때문에 이걸 수동채권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동채권은 받을 돈, 수동채권은 줄 돈인데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은 자, 요거를 지우겠습니다. 요거 이제 다 하셨다고 보고요. 매매계약 체결했다. 여기 요 내용 다시 한번 그려볼 건데요. 매매계약 체결했고, 예, 계약을 했고, 이날 이행하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권리 이전해 줘야 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2억 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얘가 2억 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는 갑의 채권 아닙니까? 이게? 갑이 받아야 되는 채권인데 이 채권은 뭐예요? 자동채권이에요. 자동채권. 받아야 될 자동채권인데 혹시 갑이 을에게 줘야 될 채무도 있다는 거죠. 채무도 2억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채무가 2억 원이다. 그러면 이건 채권이라고 얘기하면 이 채무는 채권으로 얘기하면 이걸 수동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상계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이걸 수동채권이다라고 한다면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상계하는 채권인데 갑이 을에게 받을 돈 2억 원 있죠. 2억 원은 을이 갑에게 그냥 순수히 주는 게 아니라 너 이거 줄 때 내가 줄 거야 라고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이야. 여기는 뭐가 붙어있어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이거든요. 근데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얘기는 수동채권과 이걸 서로 깔 수 없다는 얘기야. 만약에 이걸 상계해서 우리 쓰는 말로 깠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2억 원을 준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생겼지만 목적물 못 받았잖아요. 아직이요. 만약에 갑이 목적물을 안 주면 어떡합니까? 목적물 안 주면 또 달라고 통사정하면서 비굴한 모드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 지금 이거 분석하고 어쩌고 저쩌고 상계 우리 시험법이 아닌데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설명 이 정도 들었는데도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채권, 수동채권도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동의항의 채권자,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자는 자상한 사람이 아니다.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그 대신 돈 받으려면 어떡합니까? 수상한 짓 많이 해야 돈 받을 수 있겠죠. 수동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동의항의 채권자는 자상한 사람 아니고 수상한 짓을 많이 해서 돈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그냥 해놓고 끝냅니다. 이거는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고 끝내기로 하고요. 이게 또 구체적인 사례로 나오면 이제 틀리게 나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매매에 있어서 돈 받을 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매매해서 돈 받을 거 있는 사람. 매도인이죠. 매도인 상계할 거 없어요. 상계할 수 없고 임대차에서 임대차가 끝나면 돈 받을 거 있는 사람 누구죠? 임차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가 나와도 매매 아니면 임대차로 나올 테니까 매매에서 매도인 상계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임대차에서는 임차인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두면 완벽한 겁니다. 이거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 475페이지에 있는 문제 한번 보시죠. 그 예제는 아마 이 교수님이 만든 것 같은데 동시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건데
동시 이행에 항변권이 붙은 채권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그래, 항변권이 있는 자 자상한 사람이 아니다 그랬죠. 좋고요. 두 번째, 동시행의 항변권은 경계에 의해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거 경계가 있으면 경계는 주채권의 채권 채무의 주 내용을 서로 변경하는 겁니다. 채권 채무의 주 내용을 서로 변경하는 걸 경계라고 하니까 경계에 의해서 그냥 소멸하는 거죠. 경계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10,000원을 줄 게 있는데 10,000원이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돈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음 주면은 이행기가 도래하는 거야. 그런데 돈이 나올 구멍이 도저히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다음 주에 10,000원 말고 요걸로 드리면 안 될까요? 이 분필꽃 홀더 이걸로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서로 간에 채권 채무가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계약이 생긴 겁니다. 이거 주고받기라는 새로운 계약이 생겼기 때문에 기존 계약이 쌍무 계약이든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는 계약이든 관계없이 새로운 계약이 성립한 거야. 경계는 그거예요. 새로운 계약이다.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동시행의 항변권은 경계에 의하면 새로운 계약이 성립했다는 얘기잖아요. 경계. 이 경우에는 소멸해야 되는 거죠. 채권이 양도돼도, 여기 이제 채권이 양도된다라고 하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채권이 양도돼도 어떤 채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이 양도가 돼도 채권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거 없으면 그거 틀린 지문입니다. 근데 아마 그걸 의도하셨던 것 같아요. 채권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쌍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도래해 있어야 되죠. 둘 다. 그리고 동시행의 항변권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어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와 채권의 궁극적인 행사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한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까지 끝났고, 위험부담은 우리 지난번에 조금 아까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479페이지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겠습니다.